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리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 그리는 영상과 함께 그림을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이 제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 분들은 어떤 그림을 볼 때 이건 그 방법으로 그렸겠다.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 또한 다른 분들의 그림을 볼 때 이런 건 어떻게 묘사한 거지? 어떤 방법으로 그린 거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다른 분들이 제 그림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상황이나 소품의 디테일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그리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디테일하다, 섬세하다 그 정도는 상대적인 거겠죠? 저보다 훨씬 디테일한 그림이나 완전 실사화처럼 그린 그림 옆에 제 그림이 있다면 다소 덜 섬세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만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손이 정말 많이 가요. 뭔가 바로바로 뚝딱 그리는 것 같아도 디테일한 그림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손이 빠른 편도 아니고 디테일한 표현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 한 장 그릴 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고 그럼 제 기준에서 그림을 어떻게 더 디테일하고 완성도 높게 그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니 해도 자료 서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림을 그릴 때 서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그림에서 제가 마당에 있는 한옥집의 풍경과 거기 앉아있는 커플과 고양이를 그리고 있죠. 일단 메인 배경인 한옥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한옥 그리고 옛날 집 이런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물론 제가 그린 한옥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한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좀 변형도 하고 혼합해서 그렸거든요. 그래도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누구나 한옥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자료를 보면서 한옥의 기와 지붕이나 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통 한옥집의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색깔은 어떤 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림에 표현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넣은 거고요. 저도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너 한옥 그려봐 하면 바로 머릿속에 한옥 특징들을 다 끄집어내서 잘 그리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러 특징을 관찰하고 기억하게 되면서 다음에는 제가 아무 자료 없이 한옥을 그려야 한다면 그때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한옥의 특징도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그림 오른편에는 다양한 식물과 화분을 그렸는데요. 사실 저런 식물이 정확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확신하진 못해요. 근데 누군가 봤을 때 다양한 식물이 놓여있네? 라고 생각이 들죠? 이번 그림을 그릴 땐 실제 화분이나 식물의 사진을 하나도 참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 전부터 항상 자료 서칭하면서 여러 식물을 관찰하고 그려보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젠 사진을 보지 않아도 웬만큼 다양한 식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떤 걸 그리든 인체나 동물 표현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인체나 동물도 여러 포즈와 각도의 사진 자료를 열심히 서칭해서 그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와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내가 공간이나 풍경을 그린다고 하면 그곳에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인 소품이나 대상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림을 그릴 때도 한옥의 외관 형태만 딱 그리는 게 아니라 내부엔 벽면, 선반, 서랍장, 액자 등을 그렸고 외부에는 마루 바닥, 전등, 벽에 틀 같은 디테일도 하나하나 그렸어요.
고양이 물그릇이 있기도 하고 빗자루나 한쪽 구석에 놓인 통과 여러 잡동사니도 그렸고요. 마당 바닥에도 밋밋함을 없애고 싶어서 돌 바닥으로 그렸어요. 만약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허전해 보였을 거예요. 오른쪽에 놓인 여러 가지 화분들도 없었다면 훨씬 더 휑해 보였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방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침대도 있고 창문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보통 딱 거기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방 인테리어를 드라마에 나오는 미니멀리즘 집처럼 꾸민 게 아니라면 휴지 꽉도 있을 거고 널브러진 이불이나 책이나 필기구, 컴퓨터 옆엔 포스트잇으로 메모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엔 먹다만 과자 봉지가 있을 수도 있고 충전기에 꽂힌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닥에 옷가지와 가방이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떠한 공간 혹은 풍경에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소품들이나 대상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림 속에도 넣어주면 그림이 훨씬 디테일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자료 서칭이나 어떤 소품이나 대상을 그릴지 고민을 끝내셨다면 그것들을 얼만큼 자세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디테일 표현과 완성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그릴 때 신체 라인의 굴곡이나 옷의 주름을 얼만큼 자세하게 그릴 건지, 화분을 그린다면 중간에 나눠지는 단을 넣을 건지, 밑바닥에 물 빠지는 홈을 그릴 건지, 책상을 그린다면 상판 아래에 단을 하나 추가할 건지, 책상 다리를 상판보다 안쪽으로 넣어서 턱을 만들어 줄 건지, 마루 바닥을 그릴 때도 나무판의 선들을 그릴 건지, 바닥에 돌을 그릴 때도 두께를 그려서 입체감을 줄 건지, 이런 하나하나의 대상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디테일과 완성도가 달라지게 돼요. 단순화해서 그릴수록 깔끔한 그림이 되고 디테일하게 그릴수록 조금 더 사실적이고 섬세한 그림이 되겠죠? 물론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저는 딱 적당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그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그림 스타일과 달리 더 실사화처럼 그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언가를 그릴 때 자료 서칭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대상을 많이 관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사물이든 인체든 풍경이든 장소든 뭐든지 간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린 것들 중에 그 무엇도 제가 실제로 관찰하지 않았다면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었을 거예요. 세세하게 관찰하고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그림의 디테일과 완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건 관찰과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더 열심히 찾아보고 그려보는 거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그림을 재밌게 그리면서 실력도 많이 발전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